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동 담화를 시작하며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판단, 국민의 심판을 내세워 자신이 공식화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조기 퇴진이라는데 그 조기가 언제냐고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한 첫 담화부터 가장 중요한 퇴진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무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또 언제일지도 모를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자신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민생과 국정을 챙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덕수 총리와 매주 한 번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계엄 선포 경위나 이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한 대표와 한 총리, 두 사람이 무슨 근거로 만나 국정을 운영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챙기는 것이고 당정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담화 뒤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형식을 장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로 바꿔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한마디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이 기대 이하의 담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초 6개월이든 1년이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정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내각 총사퇴는 사라졌고 형식적으로나마 야당을 향한 제안도 없었습니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모여있는 국회 소통관에선 기사에 쓸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또 임명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할 수 있는 법적, 현실적 방안이 있느냐는 이런 의문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가 적힌 이 명패를 집무실에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제는 국정 운영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1인을 뽑아서 정하는 제도이고 그런 권한을 누군가에게 자의적으로 위임할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한 외신 기자가 대통령실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야권은 조기 퇴진이라더니 여론의 소나기를 피해서 시간만 끌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문제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주에 탄핵안을 다시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까지 국무위원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바로 내일 오전에 발의하고요. 이번 주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속도전에 나선 야당과 달리 정부 여당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이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의 탄핵 공세에 돌리려는 듯한 이 발언도 조금씩 나옵니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오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선고가 있고요. 이달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도 빠르면 석 달 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마냥 정부 여당 편만은 아닌데요. 당장 밤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경의 비상계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비상계엄과 군 투입 경위가 드러날수록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는 이 초유의 장면이 생중계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이 질서 있는 퇴진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서 있는 퇴진, 이 질서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질서인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세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는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얼굴을 바꿔 2차 내란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닌데 그걸 여당이 받아 국정수습에 나선 것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며 알 거 다 아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또 다른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내란 속의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그 대화 내용부터 수사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는 합법인데 한 대표와 국무총리가 주 한 번의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한 대표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윤석열 씨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것일까요?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 개혁신당도 한 대표는 이러려고 대통령 탄핵을 막았느냐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겁니까?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야 6당은 대통령을 직무배제시킬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탄핵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